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잘못 불안감을 시작하시면 엄청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2학기가 되었으나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저희 첫째를 보면은 이 방학인지 개학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활 패턴으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잔소리도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 탓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오고 이런 것들이 루틴하게 돌아가야지 정말 좀 생활이 다시 좀 이렇게 잘 돌아갈 텐데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을 뭐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장난이 아니게 있답니다. 그러나 아,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또 내년에 새학년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새학년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내년에 5학년 되는데,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내년에 학교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학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1학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갖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불안감을 못 이겨서 섣불리 선행을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선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 운동처럼 꼭 갖춰줘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수학 문제를 푸는 태도입니다. 물론 아이들 다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해요. 다 누구나 다. 왜? 엄마는 계속 시키고 안 하면 혼나니까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 열심히의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10분을 10분답게 쓰는 친구가 있고요. 10분을 마치 1분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이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중간에 다 답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를 풀다 물을 마신다? 갑자기 문제를 풀다 화장실을 간다? 갑자기 엄마한테 문제 풀다 딴 얘기를 한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집중력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맞아요.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아이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의 실력을 사실은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돼요. 얘가 집중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근데 집중했는데 아니었어. 집중해도 그런 거였어. 그런 거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몰입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맞춘 건지 아닌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매번 집중해요? 약간 100% 집중하지 않고 80%만 집중해도 어지간한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들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막 온팡 집중을 해야 문제를 맞춰. 조금만 집중을 안 해도 바로 연생 틀려버려. 이런 것도 아이의 실력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불완전한 실력으로는 선행을 나간다 한들 마치 처음에는 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1년, 2년 누적되면은 엄청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근데 이 구멍이 생기게 되면 정말 찾는 것도 어렵고요.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됐는지를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제마다 이런 구멍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막 알맞게 짜여져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그 문제를 풀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보이는 모습이니까 이게 계속 보이는 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려면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중에 생길 바에 차라리 늦기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친구 중에서 6학년인 아이가 2명이 왔어요. 친구인데
한 명은 이것저것 많이 돌려본 아이, 한 명은 정말 백지와 같은 아이. 그냥 자기 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디가 더 그림 그리기에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의 아이가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또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해본 거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시작하면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실력은 안 나오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정말 찾는데 한 번의 테스트로 그런 거 바로 안 찾아져요. 몇 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보고 거기서 찾아내도 줘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을 아이가 굉장히 꿋꿋하게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찾기 위한 또 복습과 뭐 적절한 예습이 다 이제 들면 학습량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그런 걸 찾아내려면 이거 안 돼? 다시 이거 해봐. 이거 안 돼? 다시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막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진짜 이악 물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제대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가, 그리고 좀 쉬운 문제, 여러 번 본 문제는 이제 조금을 100% 하지 않아도, 집중을 100%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마치는가, 또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급하게 문제를 오해해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읽지도 않고, 아니 글자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만 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습량입니다. 학습량.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요만큼이란 양은 없어요. 공부의 끝이 없잖아요. 그쵸? 공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도 돼 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럴 때 운동선수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정말 뛰어나게 운동을 잘하려면 요만큼만 운동하면 될까요? 누구나 다 막 국가대표는 막 하루에 5시간씩 운동하니까 난 5시간만 국가대표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나를 뛰어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얼만큼 그걸 잘 쓰느냐, 얼만큼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목표를 정하고 달성했으면 또 목표를 설정해서 올라가고 또 목표 설정해서 올라가고 하는 거지, 요만큼이면 돼요. 그건 사실은 없다, 불가능하다. 네,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학습량, 그러면 그래도 최소 이것마저 안 하면 진짜 수학을 유지할 수도 없어 라는 정도 연산, 교과, 사고력. 근데 이 사고력은 한 3, 4학년쯤 되면은 이제 사고력이 유지가 되거나 교과 심화를 넣거나 얘랑 체인지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3권인 거예요. 적어도 3권. 근데 이 적어도 3권을 약 요것만 해서 잘하면 정말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연산의 경우에 연산을 진도만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진도만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따라가고 빨리 풀고 다 맞기만 하면 정말 그런 수에 뛰어난 아이라면 정말 근데 그런 아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은 반드시 반복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익힐 수가 없죠. 어떻게 천재라 하더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한 번 만에 익힐 수 있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는 이 정도지만 하다 보면 어느 기간엔 연산이 한 권 늘어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교과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이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어떨지 좀 엄마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학원도 다니면서 집에서 엄마가 내준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제각각 다른데 여기에서 이 최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학습량이 도달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과 기본을 나가는데 교과 심화가 가능하고 교과 기본 심화 나가는데 응용 복습도 필요해. 그럼 이렇게 3권이 들어가도 연산과 연산 내진 연산과 사고력 이런 양이 흔들리지 않는 학습량일 때 5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5권에서 연산 하루치,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집을 매일 한두 장씩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연산 1권 끝낼 수 있고 교과는 3달에 1권을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럼 하루에 연산 하루치, 연산 하루치, 연산 이틀치 하는데 사실 10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교과에서 1장, 2장 정도 범위라면 맥스 6장으로 해볼게요. 6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1시간까지 걸릴 일이 절대 없어요. 1학년은 암만 어려운, 물론 이 6장이 올 심하다. 전체 다 심화야? 그러면 6장은 1시간을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과 기본이나 응용이 섞인 정도의 분량 안에서는 1시간까지 걸릴 이유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심화 문제지를 푼다 할 때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전부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앞엔 쉽고 뒤에 몇 개만 좀 어렵고 이렇게 한 20-30%의 범위 안에서만 문제가 까다로운 거지 그 앞부분은 그렇게 또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매번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학습량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를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이면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량을 먼저 이 정도 보고 3번째가 그래서 이어지는 학습 시간이에요. 학습 시간에서는 아이들 되게 이런 많은 양을 막 2-3시간 동안 붙잡고 공부하면 막 기특해. 막 아이들 막 자기도 막 되게 대견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수학에서는 속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푸는 게 어렸을 땐 괜찮아요. 어느 순간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점점 판단이 빨라지고 빠르게 사고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금방금방 해결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푼 경험이 적거나 문제를 잘 모르거나 풀이 전략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열심히 안 하고 중간중간 계속 멍 때리는 시간을 반복하면 또 오래 걸리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함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는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올라갈수록 내용은 어렵죠. 한 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 수도 많아져요. 그러면 똑같은 분량을 소화하려면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야지 선행이 계속 잘 이루어질 텐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막 2-3배가 걸려서 진행이 안 되네. 한 학기 걸 막 6개월씩 나가는 이런 상황은 선행을 올바르게 우리가 생각한 나이스한 스케줄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잘못 불안감을 시작하시면 그것을 메꾸기 위한 복습 과정 때문에 결국 늦게 시작해서 똑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 때 시작했으나 4학년 때 시작했으나 3학년 때 잘못 시작해서 복습을 많이 돌리게 되면 어차피 4학년 때 시작한 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이쪽이 더 심해요. 잘못 일찍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 못 발견할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좀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기본기만 탄탄하다면 그럼 이제 정말 무섭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시점을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시작할 수 있는 그릇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그 준비 운동이 잘 되어 있는가, 요걸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행을 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좀 길러내려면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1년의 시간 더 필요해. 이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우시면서 아이들 학습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